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역통상 중국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무역 프로세스를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매매계약서 체결에 대한 내용들을 매매계약서 체결에 이르는 절차라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수출거래 절차, 수입거래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인코텀스, 즉 전형거래 조건을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인코텀스 2010 중에서 공장 인도 조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인코텀스 2010 외에 최근에 개정이 된 인코텀스 2020 내용을 여러분들께 강의 내용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장 인도 조건입니다. 공장 인도 조건은 Xworks, EXW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분해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임의처분 상태로 처분해주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거래입니다. 즉, 매도인이 영업장 분해에서 자신의 영업장 분해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임의처분 상태, 매수인이 임의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처분해주게 되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대한 그런 의무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는 거래입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분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를 합니다. 계약 일치를 증명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그리고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하고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또 제3국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조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살펴보시기 전에 일단 EXW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가장 적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업장 분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임의처분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면 끝입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분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일치를 증명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그리고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요청, 매수인이 요청하고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의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사송장, 또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강의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 강의 자료의 뒷부분을 보시면 영사송장이 나옵니다. 영사송장은 수입 시 관세 등을 포탈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정한 송장을 작성한 룰에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수출국에 수재하는 자국 영사, 수출국에 있는 자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을 통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사송장이라고 합니다. 또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 확인 증서입니다.
검사 증명서는 그 앞부분을 보시면 수출입 거래에서 수입자가 물품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품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물품의 검사를 증명하는 서류인 검사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통신문은 전자 방식으로 통신을 합의한 경우에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통신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 분해에서 물품을 수령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령했다는 증빙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물품 수령을 입증하는 관습적 서류로는 물품 수령증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조치, 즉 수출입 승인, 허가, 수출입 통관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EXW 조건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가장 적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겁니다. 물품을 수령해서 물품 수령증을 주는 것 외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을 해야 됩니다.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승인, 허가, 수출입 통관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수출입을 승인하고 허가하고 수출 통관 외에도 수입 통관을 해야 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형거래 조건에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과 또 부담해야 할 그런 의무 사항입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 통관을 마친 후에 약정된 또는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그 인도의 의무를 다하는 거래 조건을 의미합니다. FCA, 그래서 Free Carrier, FCA인데 FCA는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 통관을 마친 후에 약정된 또는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인도의 의무를 마치는 겁니다. 양측에 의해서 약정이 되거나 또는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이 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인도를 하게 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를 합니다.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 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을 합니다. 아까 EXW와는 다르게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 허가와 수출 통관을 합니다. 계약 일치를 증명하는 상업송장이나 매도인의 물품 인도를 증빙하는 통상적인 인도 증빙 서류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 통관을 마친 다음에 약정된 또는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이 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인도를 하게 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인도 증빙 서류가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운송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운송 서류를 제공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을 합니다. 계약 일치를 증명하는 사업송장이나 매도인이 수출 물품 인도를 증빙하는 통상적인 인도 증빙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를 위한 운송인을 지정하고 운송 방식과 물품의 인도 기일 및 장소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매도인의 물품 인도를 위한 운송인이 누구냐? 어떤 선사를 이용하느냐? 운송 방식은 무엇이냐? 운송 방식은 해상 운송이냐? 육로를 통한 것이냐? 항공 운송이냐? 물품의 인도 기일은 언제냐? 장소는 어디냐를 통지해야 됩니다. 매도인에게 특별히 운송 계약을 요청하지 않는 한 지정 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또는 약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 부분에서 지정된 장소로부터 인도가 이루어진 지정된 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입니다. 다음은 운송비 지급 조건,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또는 운임비 지급 인도 조건, CPT라고 합니다. Carriage paid to. 운임비 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을 합니다. 제목이 뭐죠? CPT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어떤 부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이 됩니다. 운임비 지급 조건은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목적지까지가 아니라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될 때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멸실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손상은 파손이 되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상의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이게 매도인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의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운송비 지급 조건, 운임비 지급 조건입니다. 매매계약과 일체함을 증빙하는 상업송장과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를 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이 납니다.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과 관습적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이를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을 합니다. 매수인은 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 관습적인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인으로부터 수령을 합니다. 목적지에서의 양화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만약에 운송계약에서 양화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매수인이 지급합니다. 매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해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됩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양육비가 나옵니다. 양육비 또는 양화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육, discharge인데요. 선박으로부터 양육비, 선박으로부터 양화되어지는 화물을 부두에 내려놓는 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양육 화물이 본선 선축을 떠난 후에 발생하는 일체 양육 비용 중에서 통관 관계비 비용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역을 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화물을 부두에 내려오는 비용인데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그 화물이 대형 화물이라면 또 화물을 해상에서 부두로 내려오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플로팅 크레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화비 또는 양육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또 필요합니다. 운임비, 보험료 지급 조건. CIP입니다. 아까는 CPT였고 지금은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입니다. 매도인이 CPT에서 운송 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합니다. 아까 CPT는 매수인이 소재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인 운임비 또는 운송비를 지급하고 이에 비해서 위험은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양측이 약정한 그런 운송인에게
운송인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게 되면 위험이 이전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운송 도중에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하고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의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운임을 부담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또 매매계약의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물품의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 체결이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화비도 지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여러분 아십니다. 두 번째,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의 통사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의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업송장과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고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운송서류를 제공을 합니다. 이외에 물품의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에 운임이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화비도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수출 통관 또 수출 허가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네 번째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상업송장과 운송서류를 제공합니다. 상업송장과 운송서류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에 운임이 포함될 수 있는 운송계약에서 운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화비,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건.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 보험서류, 각종 관습적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가 되면 물품의 인도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이러한 서류를 제시하고 물품을 수령을 해야 됩니다.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목적지에서의 양화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해서 물품의 인도가 지연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양화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매수인은 이를 부담을 해야 되고, 매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해서 물품이 인도가 지연돼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PT는 Carriage Paid To, 그래서 운임을 목적지까지 지급하는 것이고,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그래서 매도인이 CPT에서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래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터미널 인도 조건,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입니다.
터미널 인도 조건은 delivered at terminal, DAT입니다. 터미널 인도 조건은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한 물품을 수출 통관을 하지 않습니다. 수출 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DAT 뒤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 지정 터미널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드, CY, 그 다음에 도로, 철도, 항공 터미널, 항공 화물 터미널을 포함합니다. 터미널 인도 조건은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한 물품을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 지정 터미널에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를 합니다. 양한 물품을 수출 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터미널이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도로, 철도, 항공터미널 등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 등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인도를 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 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목적지에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를 합니다. 매도인은 여기서 지정된 목적항이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물품의 수출 허가와 수출 통관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과 수입 허가를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 통관과 수출 허가만 합니다.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있는 터미널까지 운송하고 또 양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특정 터미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특정 터미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목적지에서 자신의 지정 목적지에서 자기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터미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터미널에서 자신의 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해야 되고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 자신의 물품의 수입 허가 또는 수입 통관의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출 허가, 물품의 수입 허가와 수입 통관을 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입니다.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또는 기타 부가금과 최종 목적지까지 반입 운송비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터미널 인도 조건은 DAT입니다. Delivered at Terminal, DAT. 이것은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한 물품을 수입 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DAT입니다. 다음으로 목적지 인도 조건, 도착 장소 인도 조건 DAP를 알아보겠습니다. Delivered at place, DAP. 목적지 인도 조건은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 통관을
필요하지 않은 계약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되지 않은 상태로, 아까 DAT는 양화한 상태로, 지금은 양화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거래 조건. 이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DAP 뒤에 지정 목적지를 사용을 합니다. 표시합니다. 뭐라고 했죠?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 통관을 필요하지 않은 계약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최종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인도를 합니다.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최종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인도합니다. 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데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를 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밟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와 조세를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허가와 수출 통관에서 관세와 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지에서 최종 지정 목적지까지의 반입 운송비를 지급을 합니다. 반입 운송비. 수입지에서 지정 목적지까지의 반입 운송비를 지급을 합니다. 만약 특정 지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자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 통관과 수출 허가를 받고 수입지에서 지정 목적지까지, 목적지 인도 조건, 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까지 반입 운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을 하고 이를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AP는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 통관을 필요하지 않은 계약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를 하는데요. 매수인은 임의처분 상태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해서 이를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를 해야 되고 자신의 위험과